우리 365 한의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경추 디스크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추 디스크 또는 협착증 진단을 많이 받고 치료도 열심히 하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닌 또 다른 질환으로 감별해서 치료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6세 여성분인데요. 처음 이제 5월 11일 날 내원하셨을 때 왼쪽 뒷목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쪽까지 저린 증상을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날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저림이 나타난다면 보통 경추 디스크의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둡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뭐 엑스레이 검사도 했고 물리치료 또 주사치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뭐 진단은 경추 디스크의 협착이다 이렇게 받고 치료도 했지만 한 2달 동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도 제가 이런 증상을 듣고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펄링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경추의 어떤 신경근이 압박되었을 때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좀 민감도가 높은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이런 증상이 양성으로 나타났을 때 경추 디스크의 문제일 가능성이 83% 정도로 꽤 높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경추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라고 이제 추정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호전 반응이 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증상을 재현해 봤을 때 이 왼쪽 상부 승모근을 타고 저린 느낌이 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신경 뿌리에서 압박이 될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아래쪽에서 어떤 신경이 지나갈 때 그 신경이 포착되는 증상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이제 추나요법을 할 때 승모근에 뭉친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상부 승모근에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유난히 더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침을 놓고 또 약침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다시 이제 침을 놓고 또 이렇게 이제 스플링 테스트를 해봤죠. 그랬더니 저린 것이 훨씬 더 50% 이상 줄어들었단 말이죠.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경이 근육의 아래로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척수부신경 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척수부신경이 지금 지나는 경로를 보면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요 임상적으로는 요게 그 흉쇄유돌근을 통과할 때 거기서 포착될 가능성이 많고요. 곧 내려와서 승모근에서도 이게 압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환자와 꼭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디스크의 문제가 아닐 때 그 아래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척수부신경 포착 증후군일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이 어깨가 많이 아프고요.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뭔가를 짐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근력이 약해지고 어깨가 이렇게 승모근이 이제 늘어지면서 약화되면서 어깨가 축 처지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위축이 오고요. 또 이 척수부신경은 이 승모근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팔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동작에서 마비감
그다음에 그 무력감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이 팔의 운동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상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보통 이제 뇌 속의 종양이라든지 예를 들면 갑상선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손상, 그 다음에 인파가 많이 부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외부적 손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편타 손상이라고 그러죠. 목이 앞으로 굽혀졌다가 쾅 뒤로 넘어가는 이런 편타 손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과격한 마사지, 너무 심하게 그 목 부위에 압박을 줬을 때 근육이 오히려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연축 반응을 해서 꽉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할 때 보통 세게 하면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그렇게 강한 마사지를 했을 때는 뭉친 근육이 더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이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손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된 자세. 이렇게 어깨가 둥그렇게 말린 라운드 숄더. 그러면 이제 승모근이 굉장히 이완된 상태에서도 그 긴장, 이완성 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완되었지만 계속 이 어깨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북목, 이런 것들이 나쁜 자세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승모근의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도 맞고 근육이완제도 복용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병명에 집착하지 않고 유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검했을 때 치료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일단 추정을 하고 들어가지만 어떤 질환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 들어가지만 적어도 3회 내지 5회 정도의 뚜렷한 그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첫 번째 진단이 오류가 날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하고 다른 부위의 병증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어깨 쪽에 나타날 수 있는 연관 증상으로는 이제 그 지금 그림 보시면 요 대우두 신경, 소우두 신경 이런 머리 뒤통수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이 있는데 요것이 폐색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후두부, 뒤통수가 콕콕 쑤시고 저릿저릿하고 또는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건 역시 그림에 보시면 두반극근이라든지 승모근 상부위에서 신경이 압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혈압이 오르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사무직 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데 그 모니터를 항상 오랫동안 보시기 때문에 뒷골이 땡기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혈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이런 대우두 신경의 폐색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경우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은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은데요.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 낀 것 같이 멍한 느낌이다. 또는 뭘 잘 잊어먹고 건망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똑같죠.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그 두방극근이라고 하는 후두부의 두방극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장을 풀어주면 머리가 안개가 확 걷히는 맑아지는 느낌이 들죠. 뭐 침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누워 있을 때 후두부를 받쳐서 이렇게 손으로 지압을 해주면 역시 이게 굉장히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림 보여주시면 견갑상신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목에서 내려와서 견갑골의 위쪽 을 지나서 통과해서 견갑골 아래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요게 이 통과 부위 어느 곳에서 눌리면 견갑극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쪽에서 눌렸을 경우에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유 없이 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것도 지나친 마사지 압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못 올려요. 나중에 이제 어떤 치료를 잘하면 회복은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디스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 부위가 아니고 이 견갑골의 상부 극상근이 지나는 부위에 견갑상신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 견갑극의 아래쪽에서 눌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극하근, 요 어깨 쭉지 뒤쪽에 넓은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근육이 담당하는 거, 이 외전이 안 되죠. 외전이 이렇게 그 담당하는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팔을 젖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내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발견되진 않거든요. 엑스레이는 단지 목뼈의 간격이 좁아졌는지 정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단 아주 기초적으로 감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감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증상을 들어야 됩니다. 환자의 통증에 어떤 통증이 나타나는지, 저린지 또는 따끔따끔한지, 화끈거리는지 이런 증상을 청취하고 또 의사가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촉진을 해서 그 환자의 증상과 의사가 찾아낸 어떤 통증의 양상이나 통증의 부위를 조합해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환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디스크라서 이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 아니면 이게 낫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고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제 염두에 두고 꼼꼼히 진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낫지 않을 것 같은 목의 통증, 어깨 무거움,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난다, 두둑두둑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